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의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는 1조 클럽에서 2조 클럽, 3조 클럽을 넘어 4조 클럽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업계 최초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코스피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를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도움 많이 받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제 채널이 벌써 구독자 3만 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이어서 새벽 12시에서 지금 1시 넘어가는 이 시각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야근 아닌 야근을 또 이렇게 자처해서 이렇게 제 시간을 쪼개가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모처럼 제가 이렇게 3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축배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술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절대 뭐 광고, PPL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류 관계자분들 계시면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배를 한번 들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축배를 들 수 있는 나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요,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다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미 뭐 발빠른 전문가분들은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제가 최근에 매일경제TV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유한양행 관련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슈 브리핑부터 같이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지난해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원대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 3조 원대의 매출까지도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한양행은 작년에 정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강하게 이름을 올렸었던 그런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요. 전통 제약사 가운데 최초로 연간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전통 제약사 1조 클럽에는 종근당이나 GC 녹십자, 한미양품, 대우대학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빅파마에 잇따른 수주 소식들, 그리고 국산 신약의 FDA 승인,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 수출 등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 이제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이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이자 국내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죠. 지난해 의약품 대미 수출액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조 원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세 부담이 향후 또 약가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둔화가 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또 시밀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사익 수혜가 또 기대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에 관련 이슈들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3대장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 또 특히나 올해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기업 1위 종목까지 달려가 볼까 하는데요. 3위 기업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CDMO 쪽이 워낙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대 이제 진입하게 된 또 계기가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때문에 특히 그 기대감이 한층 더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에 있어서는 불발되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금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CDMO 개발과 생산 모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올해부터는요, 5공장에서 항체 약물 적합체, 그러니까 ADC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고객사 확보도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 상위 20개사 중에서 17개사를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누적 수주액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이제 60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공장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요, 생산 규모는 78만 4천 리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 지금 또 6공장과 8공장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2032년도경에 최종적으로 다 모든 공장들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총 생산 규모만 하더라도 132만 4천 리터 정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yway,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이러한 또 실적에 대한 또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딛고 올해 매출액만 하더라도 지난해 4조 원대였다면 5조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식투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기업인지 딱 한눈에 직관적으로 기업 정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CDMO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전문 기업이라는 점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경에는 이렇게 연매출 4조 달성 전망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글로벌 빅파마 고객사 확대와 5공장 조기 가동 결정 등 위탁 개발 생산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에는 다 기업 정보에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기업 실적을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매년 꾸준하게 매출 실적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온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단에 보시면요, 종합점수가 무려 95점입니다. 이 종합점수 95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차트 점수도 지금 95점인데요. 그도 그럴 게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 지금 신고가를 쏘올라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도 합니다. 최근 흐름이 1월 기점으로 해서요,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또 추가적인 수주와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주가 상승세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이 ADC 관련돼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 기대감을 계속해서 더더욱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고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위 기업은 제가 이미 방송에서도 유한양행 최근 들어서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경쯤이었나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병행치료요법으로 그 리브리반트라는 피하 주사 제형을 같이 함께 쓰는 그런 용법을 미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유럽 쪽에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럽 승인까지도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투약 시간이 기존의 정맥 주사로 맞거나 했을 때는 몇 시간씩 걸렸던 게 5분으로 크게 단축이 되게 되면서 복약 편의성도 당연히 이 병행용법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렉나자의 또 해외 매출 역시도 덩달아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쪽에서 이러한 이제 존슨앤존스의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의 최종 품목 허가를 내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병행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전체 생존 기간이 단독 요법 대비해서 1년 정도 길다라는 점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유럽 외에 미국에서도 이런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또 리브리반트 정맥 주사 제형과 렉나자의 병용 용법 허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만약에 허가가 또 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령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야말로 이 렉나자의 세계 진출 가시화와 더불어서 이런 또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난해 매출 성과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해외 매출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매출이 최대 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병용용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매출 목표를 약 지금 7조 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렉나자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한양행의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알레르기 치료제가 지금 물질 특허를 유럽에서 지금 등록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같은 기존의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경우에 로바티스의 졸레어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약 28조 정도 규모의 시장이었다면 향후 2028년도 경에는 5.9% 정도씩 성장해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한양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6년도 경에는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죠. 약 매출액을 한 4조 정도 지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이러한 관련 실적도 이번에 또 2월 중순경에 나오기도 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반영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같이 함께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기업 정보를 보시면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상위 제약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렉나자 관련해서도 관련 설명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또 여러 가지 그 건수가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스크롤 내려보시면 기술 이전 계약을 또 몇 년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슈라든지 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굳이 뭐 증권사 리포트 보지 않으셔도 또 내지는 관련해서 뭐 신문기사 찾아보지 않으셔도 이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쉽게 기업 정보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거기다가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유한양행도 지금 매년 매출액이 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메이저 수급이 유한양행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일별 순매수 상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차트 흐름도 매우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차트 점수가 95점입니다. 이 차트 점수는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95점이다.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달 지금 전고점 구간대, 그러니까 14만 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전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었던 16만 원 구간대까지도 다시금 무난하게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는 매출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름 하에 주가 상승세가 더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33개의 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임상 통과라든지 또다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또 모멘텀을 타고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기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머니즈라이프 아직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관련해서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경쯤에 무료 체험을 또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관련해서 이제 무료 체험 의사가 있는 분들 수요 조사를 좀 했는데요. 아니 뭐 2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막 거의 한 100개에서 한 200개 가까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주식 투자 프로그램,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계속해서 구독 눌러주고 계시면 제가 이 무료 체험 관련해서도 안내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 기업으로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기업은요, SK바이오팜입니다. 지금 앞선 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SK바이오팜 역시도 사상 최대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과 약간은 지금 상반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계 트렌드가 뭐냐면요. 신약이 있어요. 그럼 그 신약에 따른 적응증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 증대까지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제약사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의 적응증을 기존 뇌전증은 성인 부분 발작 부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성인 및 소아 전신 발작까지도 적응증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코프리를 활용한 부분 발작 청소년 임상도 이제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임상 1상이 딱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요, 전체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분 발작으로 약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신 발작이 27%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엑스코프리가 현재 부분 발작에 대한 이런 적응증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지금 적응증까지도 계속해서 전신 발작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80조 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70%에서 80%가량이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요,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2025년도 5,700억 원대에서 2026년도 약 7천억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7년도경에는 약 8천억 원대까지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플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 경쟁 약물이 지금 현재 특허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약물인 UCB의 브리비 액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바로 내년이죠. 내년에 주요 특허 즉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추가적인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복제약 이후에도 다른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을 처방할 때 엑스코프리가 가장 먼저 처방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특허 연장을 통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좀 더 길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후속 상업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지금 성과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SK바이오팜 쪽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저분자 분야의 R&D 개발 역량까지도 확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그런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 SK바이오팜의 행보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이렇게 주식 투자 분석 프로그램 보시면 기업 정보에 세노바메이트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엑스코프리가 상품명에도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세노바메이트는요, 성분명 그리고 또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기업 정보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엑스코프리의 원가율은 4%에서 6%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의 판매 관리비가 지난해 2분기 993억 원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 기업 정보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슈라든지 상세 내용들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동향을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이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동향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순매수 SK바이오팜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일 외인과 당일 기관 쪽에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점수가 95점인데요. 흐름을 보시다시피 작년 이제 하반기 구간 때 지금 전고점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흐름이 다시금 정배열로도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래 들어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조금 더 컨텀 점프해서 18만 원 구간대까지도 주가 상승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전에 아마 2020년도 전고점 구간일 겁니다. 그 구간대까지 추가 움직임, 이번에 전고점 돌파를 앞둔 만큼 계속해서 SK바이오팜 흐름도 예의주시하면 좋겠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또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영상도 제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올려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제가 코스피 관련해서 또 올해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을 또 말씀드렸다면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닥 관련된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또 누구인지 이런 관련 영상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